자, 테크잉입니다. 앞쪽에도 테시 집안의 대표적 종목을 봤죠. 테스. 그리고 또 다른 테시 집안에 잘 나가는 반도체 장비주 테크윙입니다. 핸들러를 다루는 종목이죠. 핸들러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 정도부터 우리 시장의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는 뭐 지금 세계 1위, 3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버글 되죠. 뭐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삼성전자가 D램 세계 1위 한 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0년 다 돼갑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D램 1위 된 지가 지금 90년대부터니까 지금 30년이잖아요. 30년 동안 D램 분야 세계 1위를 하는 회사, 그리고 현재 HBM에서 세계 1위인 회사, 반도체 전체로는 2위지만은 D램에서는 1위인 회사, 원투펀치가 한국 증시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사고 난리를 치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2020년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가장 결정적인 다른 게 2020년에는 외국인들도 죽도록 팔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위로 치고 날리는 게 외국인들 아닙니까?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얘기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원투펀치죠. 자, 이 테크윙의 경우는 앞에 얘기되는 것처럼 테스트 핸들러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장비주들이 늘 그런 것처럼 실적이 좀 굴곡이 좀 심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올해 이제 작년도 같이는 이렇게 그 전에 살아났다가 당기순이익은 깨졌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테크윙에게는 작년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이 연속으로 쇼크가 나온 기업입니다. 네, 작년 2분기 실적 쇼크가 나오고 반대로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자, 실적 쇼크가 나오고 반대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이번이 바닥, 그 얘기죠. 이제 바닥을 보았다. 우리 기관들이 자주 하는 짓거리지 않습니까? 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가고 실적이 깨져도 바닥을 보았다. NC소프트에서 바닥을 보았다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닥을 보았다. 그런 종목들 맨날 바닥을 봤다죠. 맨날 바닥. 그럼 맨날 바닥을 보았다. 그래서 구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무려 5년 반 22개 분기 연속 어닝 쇼크라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던 종목이다라는 얘기 소시들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을 봤다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다 하면서 미친듯이 잡아당겼죠. 근데 3분기 실적이 또 쇼크가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다시 쇼크가 나왔는데 또 당겨 올리죠. 또 이번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이번이 바닥, 내년도에 들어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5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영업이익이 5배나 오르는 거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은 몇 배입니까? 7배가 오르고, 순이익은 7배가 오르고 영업이익이 5배가 올라요. 이건 뭐 콩팥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종목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풀려 놓고 그리고는 게임을 벌였죠. 이렇게 게임을 벌였습니다. 테크윙. 그래가지고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장난 아니게 나왔는데도 그 전에 이렇게 내리 개패듯이 패다가 2분기 쇼크가 나왔는데 바닥을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친듯이 사들어가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누적해서 346만 주 매도했습니다. 요게 지금 딱 2달 만에 346만 주였던 게 지금 플러스 71만까지 들어왔으니까 420만 주를 질러버린 거네요. 420만 주, 2달 동안 420만 주를 내리쳐 사가지고 이 주가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는, 뭐 실적이 뭐 그래도 계속 앞으로 좋을 것이고 있다 이 소리 해놓고는 개인들 들어오는 사이 연락에 또 때려 팔아치워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미친 듯이 때려 팔았습니다. 자, 앞서 1월 21일 날 여기 깨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요날 같은 경우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아요, 생각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HMM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어떻게 된 구조냐라고 하면 HMM은 지금도 실적 구조가 아마도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실적 전망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전망 사기, 수급 사기, 실적 사기, 전망 사기, 수급 사기 합쳐가지고 3일체 개사기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 HMM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20년대 코로나이라는 공급망 이슈가 터졌을 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들어갔었죠.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건 맞아요. 맞는 얘기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인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올라갔던 운임 같은 경우가 한 방에 그냥 쭉 꺾어져 내려오는 하면 그거 아니죠. 올라갈 때 문제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실제 올라가는 이익치를 제대로 반영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일단 픽업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픽업을 2020년 요 올라갈 때부터입니다. 여기서 아는 게 아니라 픽업은 이미 올라가고 있을 때부터 픽업이라고 그랬어요. 픽업 2020년, 2021년, 22, 23, 24, 25까지 만 6년간 픽업 현대차보다 1년 더 많습니다. 1년 더 빨라 길어요.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1월 2일 작년 상반기까지 내리 5년간 픽아웃을 주장한 기업입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도 더 심하죠. 그 이런 경우에 이제 주장을 하자라고 하면 그 앞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적 꼬부라져 가지고 작살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2차전지 쭉 장기 보유하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2023년도에 뭐라 그랬냐라고 하면 내년 초에 2023년 초에 저점 찍는다 그랬죠. 2023년 됐는데 실적이 나빠. 하반기 2024년 하반기에 저점 찍는답니다. 원래 2023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하반기에 저점 찍고 2024년 초부터 돌아간다라고 전망 내놨었어요. 그러던 게 2024년 하반기 되니까 2040 뒤로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죠. 뒤로 미뤄지면서도 계속해가지고 이번이 바닥이 되려 그러면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다음 분기에 실적 전망이 좋아야 다음 분기가 되면 다음 연도 다음 분기가 되면 올라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번이 바닥이라는 게 이게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 HMM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픽아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가 올라가는 경우 없이 전망치가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튀어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픽아웃이라고 그랬다고 얘기 들었었죠. 9,800억 이익 내던 게 7조 3천억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픽아웃을 주장해서 PER 1.96배 0.95배 현대차는 다를 것 같습니까? 자, 이거 테크인 설명하다가 왜 이러고 들어갔냐면 이게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픽업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두들겨 패다 보니까 못 가죠. 자, 현기차 50년 역사상 최저 수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계속 보수적으로 잡아요. 이렇게 해야 얘들이 주장하는 픽컷이라는 게 이게 될 거고요.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 낮게 잡고 픽아웃이라고 개 설레발을 치고 난리를 쳤는데 웬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망치를 그냥 전망 상회 정도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여기서 더블이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끌어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가지고 따라 들어간다고 또 생 난리를 치고 그랬었죠. 이 테크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 전망치를 2차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비교해서 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쪽에 가서 2차전지 초기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작년 상반기 그 초기에 설명드렸던 라인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갖다 놓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이번이 바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오게 해놓고 그 뒤에 실적 계속 깔 겁니다. 전망치를 이 숫자 잘 보세요. 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계속 됩니다. 지들이 살 때는 전망치 확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지들이 내려갈 땐 전망치 내려버리고 지금도 그런 일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크래프톤 1월 23일까지는 나쁘다 그랬다가 주말 치고 나왔더니 갑자기 안구에 삑살이 난 겁니까? 23일까지는 나쁘다 그랬던 게 월요일 들어가지고 갑자기 좋다 그러죠? 코롱 티슈진 그 전까지 그랬다가 갑자기 지금 코롱 티슈진 갑자기 뜬금없이 메디퍼스트가 날아가니까 뜬금없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가치를 재평가를 해야 되고 늘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 그래서 앞쪽에서 나왔어야 될 전망치 수정 자체를 하지를 않고 그래서 미리 지놈들이 샀던 거 이거 다 때려파 좋다라고 개설레발 친 다음에 지놈들 다 때려 팔고 나서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떨어졌을 때 같은 경우 이날 제가 해드렸죠. 테크윙 여기서 팔 필요 없다. 지금 가격 빼는 중인데 전망치 빼는 과도한 기대를 빼는 중인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기 앞에 어닝 쇼크 그래서 저 앞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흔히 잘 하지 않는 우리 천재 리듬 같은 경우에도 까라! 이거 2분기 어닝 차트에서 나왔을 때요. 까라! 그 앞쪽에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 이 테크행료는 그 이전에도요. 이게 앞에 지금 세계 1위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관이 이런 식으로 게임을 벌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상승률 1위였죠. 전체 상승률 1위입니다. 2024년 초 상반기 시장 전체 상승률 1위였어요. 6,000원에서 시작해서 7만원까지 11배를 그냥 내려달려버리거든요. 6개월 조금 넘는 동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달이고요. 이게 지금 7월달이니까 9개월이죠. 9개월 동안 11배를 잡아당긴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빼놓고 여기까지 잡아 뺐는데 자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시 보여드리죠.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이 전망치를 빼긴 뺐는데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 들어가게 되면 다시 싼 가격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망치를 빼도요. 그럼 예를 들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가 800억이었어. 그럼 이제 800억 있던 걸 요걸 좀 까죠. 이 전망치를 까. 그래서 요걸 500억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800억 있던 걸 400억, 300억 이렇게 까겠습니까? 이제 단가 요거는 이제 안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냥 내가 다 먹겠다. 하이닉스가 지금 그런 짓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까요. 요거 조금 이렇게 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업황이 돌기 때문에 업황이 돌면 테크윙 정도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따라 올라 들어갑니다. 앞에 얘기 들었잖아요. 테스트 핸들러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올라 들어가는 것만큼 이걸 깐다 그래가지고 얘가 올해는 그래가지고 200억 요런 정도 수준 낼 기업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요 정도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안으로 되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다시 싼 주가니까 여기서 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홀딩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파는 건 저 위쪽에서 팔아야 되는 거고요. 천재 리듬하고 저하고는 뷰가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주관점이. 그런데 앞에도 그래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이 동시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 종목들이 있죠. 우리 둘이 동시에 좋다 그런 거 고영이라든가 다른 쪽에 NHNKCP라든가 이게 동시에 좋다 그런 기업들 꽤 나오잖아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 분석 들어가고 그러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 기간은 근데 이미 지난 거야. 이거 그래서 아래쪽 구간으로 요때 설명드리면서 만들어 놓은 요 박스에 딱 들어가자마자 매도세 스탑 신호 나왔죠? 매도세 스탑 신호 나왔고요. 방향 일단 돌려놓고요. 그리고 어저께 빠져나오는 걸로 이 벽을 뚫고 돌파해서 들어온 걸로서 리버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전 눌릴 때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요때 눌릴 때 같은 경우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눌려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반도체 요 주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제일 싸다라고 하는 이 테스도 요 구간에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눌렸었거든요. 하이닉스가 못 갔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올라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때 쪽에서 사는 것 같아요. 사 들어가는 거는 이건 무리한 액션이고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무리한 도전. 무리한 도전, 무모한 도전. 아시죠? 무한 도전 아니고요. 무리한 도전, 무모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사는 건 지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 들어갈 수 있고, 이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얘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와.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지금이냐, 요 한 사이클 뒤쪽에서 한 파동 뒤에 돌아오는 자체면 지금 반드시 또 들어옵니다. 집어를 개 못 준다니까요.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저 앞쪽까지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얘들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집어를 개 못 주는 애들이요. 이거 맨날 이거 테스 같은 경우가 그 반도체 주요 장비 중에서 이게 지금 수급 몰아치고 몰아빼는 게 가장 심한 종목이 테크잉입니다. 네? 현재 이 테스가 그게 가장 적은 종목에 들어가고, 같은 테시 집안이라도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테스는 그게 가장 적은 종목. 그리고 테크잉은 예전에도 현재도 이렇게 수급 몰아치기가 굉장히 심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또 그래서 몰아치기에서 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누적으로 지금 매수 쪽에 들어가거든요. 앞에 봤던 그 2024년도에 질른 거부터 시작해서 털어내고요. 이제 다시 또 들어왔죠. 다시 당길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당길 수 있고요. 아직까지의 범위에서는 아주 싼 가격은 벗어났습니다만 지금도 전체적으로 싼 가격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딱 여기죠. 이렇게 해서 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는 저가로 노리고, 그리고 위로 이제 슈팅 나오면 이제 슈팅 이거 뚫고 들어갈 때쯤 고가 슈팅으로 노리고, 그래서 저 위쪽에서 팔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테크잉이었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9시 18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오셈 어저께 우리 분석하고 추천 나갔던 종목이죠. LG엔솔이 9%또 크게 튀어들어오고요.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올라들어오고 있네요. 바이오도 색깔 돌리고 있고요. 자, 좋습니다. 먹을 거 많습니다. 2차 전지도 돌고, 바이오초 스타트에서 약세였는데 지금 플러스로 다시 돌려 들어가고 있죠.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바빠요. 그렇죠. 빨리 들어오셔서 빨리 오르고 여기 다운로드 받고 입장을 하셔서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러면, 자, 지금 2차 전지에서도 종목들이 나오고, 반도체에서도 종목이 나오고, 바이오에서도 종목이 나오고 바쁘죠. 여기 또 현대차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로봇 고용, 성공 메이커님 고용도 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요. 이거 다 SFA 반도체 있고요, 고용 반도체 쪽에도 있고, 여긴 현대차로 간 사람도 있고, 바이오는 없나? 로봇도 있고, 2차 전지 있고, 저기 지금 성광밴드 뭐 여기 조선 쪽의 종목들도 있고, 각기 저렇게 다른 분야로 해서 요런 자리들 골라가지고 차 위에 매수 나가는 겁니다.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